이 섭생을 다닌 지는 제가 2005년도, 그러니까 3월 28일 날 여기 처음 왔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요가를 다녔어요. 요가를 다니는데 요가 교실에서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분이 여기 EBM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EBM 얘기를 하길래 그냥 스치듯이 제가 들었어요. 듣고서는 나 거기 전화번호를 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번호를 주고 성함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근데 저는 거기를 오래 다녔었고 그분은 온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화번호를 바로 이제 연락을 하니까 3일 후에 이제 예약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왔죠. 와갖고서는 이제 박사님을 딱 만났는데 박사님 첫 마디가 뭐라 그러시냐면은 한 달만 지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생각한 거를 내가 50년 동안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거 한 달 못 지내랴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한 달 동안 이제 열심히 따라서 이제 박사님이 하시는 대로 이제 했던 거예요. 했더니 제가 여기 처음 오게 된 거는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아픈 게 무슨 지금 이제 현대 사람들은 그 암이나 이런 걸 걸렸을 때 이게 나하고 이제 목숨에 연관이 돼서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저는 암은 아니지만은 제 몸에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종합병원이 식으로 병이 걸린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가 이제 지방간 그 다음에 이제 무좀이 엄청 심했어요. 제가 여름만 되면은 이 발가락이 그 뭐라 그럴까요? 요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너덜너덜 해갖고 걸음을 걸을 수가 없이 발가락이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거 한 거는 제일 이제 제가 힘들었던 거는 피부가 굉장히 이 얼굴 피부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요 얼굴의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띠를 두르는 거예요. 띠를 둘러갖고 그런데다 이제 안면 홍조까지 오고 코는 그 딸기코가 되고 그러니까 어제 밖에를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안면에 띠를 두른 홍조. 이게 한 3주 되니까는 서서히 없어지더라고요. 그 전에 저는 마스크, 모자, 그 양산 이렇게 안 쓰면은 밖을 못 나갔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사람들 그 모이는 곳에는 갈 생각조차도 못 하고 심지어 이제 뭐 집에서 그냥 늘 우울한 마음으로 살았죠. 주방에 있던 거 나하고 맞지 않는 음식 그거를 갖다가 다 버렸어요. 제가 버리고 주방에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오래된 거 이런 거를 싹 바꾸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녹즙기도 구입을 하고 녹즙 살 재료도 사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해갖고 정말 아주 그 FM대로 한 거예요. 제가 FM대로 하다 보니까 띠가 없어지고 염증은 그래도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남아 있어갖고 아 정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이게 나한테 맞는 저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뭐 하지정맥류 뭐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연유산을 4번을 한 사람이에요. 4번을 했어요. 첫 번째 애를 30살에 낳았어요. 제가 30살에 낳고 두 번째 애를 가지려고 그랬는데 임신은 되는데 안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애를 4번을 자연유산을 하고 포기를 한 상태인데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서울대병원을 갔어요.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여기서부터 요 장단지가 사람이 칼을 손에 베었을 때 그 그렇게 애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360을 그렇게 애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복을 복에 한 달만 내복을 벗고 1년 내내 내복을 입고 여기다 발토시를 하고 살았어요. 살면서 서울대병원에 가니까는 산부인과를 가라는 거예요. 애를 하나 더 낳으라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 그게 가실 수가 있대요. 이 미련한 여자가 애를 낳은 거예요. 안 낳더라고요. 산후조리를 70일을 밖을 안 나오고 낳았어요. 했어요. 1월 24일 날 우리 작은 아이를 낳았고 산후조리를 했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라지더라고요. 섭생을 하니까. 또 한 가지 좋아지는 게 뭐냐 하면 섭생을 열심히 실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뻐지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지고 남을 미워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잘하게 되고 말 한마디를 해도 곱상하게 하게 되고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섭생이 과연 내 몸을 좋게 하는 것만은 아니고 내 마음도 정화를 시켜주고 몸도 정화를 시켜주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섭생이다. EBM이고 제가 그거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 병이 태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병을 우리가 병들게 하는 거는 이 입이라는 거를 내가 알았어요. 입과 뇌라는 거.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뇌가 나 저거 먹어야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먹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먹고 약 먹고 돌아서서 토해내고 돌아서서 싸고 또 먹고 정말 미련한 거예요. 정말 미련한 거 알면서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내가 터득한 거는 뭐냐면은 내 몸에 맞는 것일지라도 과하게 먹으면 그게 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부족한 듯이 항상 조금 덜 먹고 항상 나쁜 듯이 내가 수저를 내려놨을 때는 그날은 잠을 잘 자고 그날은 내가 몸이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애를 임신했을 때 느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아이를 가지면 몸을 뭐라 그럴까 면역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던 몸도 안 아프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 내가 우리 첫애 가졌을 때 그 가벼웠던 몸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느낀 게 EBM을 만나고 느낀 거예요. 저는 진짜 미꾸라지가 용이 돼서 하늘을 승천하는 기분이었죠. 그 기분은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몸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내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식은 절대 내 몸에서 거짓말을 안 해요. 그걸 느끼고 제가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